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혜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포기자가 되지 않는 법, 수학 공부 잘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수학 포기자라니 믿기지가 않으시죠? 실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본인이 스스로 수포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그렇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수학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공부를 가장 뒤로 밀어놓을 정도로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대학을 입학했을 당시 앞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풀 일도 수학에 대해 고민할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 수학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40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고, 지금은 우리 반 4학년 아이들을 수포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학년 때 수포자가 된다는 것 믿기지 않으시죠? 혹시 수학을 포기하셨던 분들, 그 시기가 이 중에 하나 아니셨나요? 가장 늦게는 고등학교 때 누가 이차 함수를 자꾸 이동시키라고 할 때, 중학교 때는 소금과 소금물이 나와서 나보고 자꾸 소금을 더 넣거나 물을 더 넣어서 뭔가를 맞추라고 할 때, 세 번째는 분수에 덧셈을 하는데 자꾸 분모를 같게 만들라고 할 때, 넷째, 마지막으로 철수가 곱셈을 해야 하는데 잘못 계산해서 나눗셈을 하였다. 철수가 계산했어야 하는 정답을 구하시오. 그럼 원성이 자자합니다. 난 철수가 아닌데 왜 내가 철수의 답을 구해야 하냐고. 이때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만 4학년 때 수가 확장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3학년 때까지는 자신이 수학을 못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수학 포기자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자존감이 비교적 높고 배우는 것도 기초적인 개념 위주의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곱셈과 나눗셈, 분수와 소수의 개념이 등장하지만 곱셈 구구에서 약간만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분수와 소수는 주로 개념 위주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감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되면 수의 개념이 억과 조까지 확대됩니다. 물론 억과 조를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지는 않지만 이 큰 수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도형 파트도 1, 2, 3학년 때 개념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니었던 것 같은 1, 2, 3학년의 그 과정을 탄탄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4학년 때부터 이제 슬슬 수포자가 나온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수학의 개통성 때문이에요. 개통성이라고 하면 어렴풋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요. 이는 수학 학습이 전 과정이 연결되어 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 학습이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위계적이고 누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수학은 사고력 과목일까요? 암기 과목일까요? 대부분 사고력 과목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사고력도 필요하지만 암기도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력을 바탕으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식도 도출하고 여러 번 풀다 보면 그 공식을 외우는 이러한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암기, 여기에 연산도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의 공식을 외우지 않고는 아무리 그 근의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했다고 해도 수능이나 시험에서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근의 공식을 도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수학 학습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사고력이 많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고력을 약간 뒤로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연산, 둘째 사고력, 셋째 암기입니다.
첫째, 연산입니다. 일부 수학 선생님들께서 수학은 사고력이다, 연산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영역은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와 연산, 도형, 특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입니다. 5가지 영역 중에서 초등학교 수학에서 수와 연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연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야 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산을 하는 방법은 절대 어려운 연산 학습지를 아이에게 주면 안 됩니다. 아이의 수준과 맞거나 아이의 수준을 내가 파악을 못했다 한다면 10문제를 풀었을 때 1개, 2개 틀릴 정도의 연산 학습지를 아이에게 주세요. 긴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1, 20분만 할애하면 됩니다. 단 꾸준히 규칙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통 20문제, 많게는 40문제 그 정도까지만 매일매일 연산을 하게 해주시고 주말은 쉬게 해주세요. 연산을 하다가 이게 너무 지겨워져서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와 연산은 수학의 5대 영역 중에 1대 영역이지만 초등학교 수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라는 느낌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연산은 꼭 필요합니다. 단 절대 과하지 않게 강조드립니다. 둘째, 암기입니다. 예를 들어 곱셈 99 이런 것들은 탁 치면 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암기를 시켜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도 63, 77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예각, 둔각, 직각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면 이제 90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작은 것은 예각이고 그보다 큰 것은 둔각이다. 이런 것들을 외우게 해주셔야 합니다. 수학에서 무슨 암기냐 하실 수 있지만 외워야 하는 부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셋째, 사고력. 이 사고력 부분은 누구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수학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모두 다 사고력이 중요해. 사고력을 바탕으로 개념과 논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 실력은 학교에서 수학이나 수학 익힘책을 완벽하게 소화하지도 않았는데 최상위 문제나 1031 같은 문제집을 아이에게 제시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류의 문제집을 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학원을 골라서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이가 그만큼 실력이 된다면 괜찮지만 아이의 실력을 잘 진단해 보세요. 예를 들면 EBS 만점왕에도 여러 가지 사고력 문제가 나옵니다. 아이가 EBS 만점왕 정도의 심화 문제조차도 전부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아이라면 그렇게 최상위 문제나 1031 정도 수준의 학습지를 제시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가정 내에서 어떻게 아이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가정 내에서 아이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아이와 수학적 조작 활동을 많이 해보세요. 예를 들어 다양한 사각형을 함께 찾아보고 그 사각형의 공통된 성질을 함께 알아본다거나 내각의 합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함께 알아보는 활동, 이러한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사고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그란 것을 여러 개 찾아보고 어떤 것은 원이라고 부르는데 왜 다른 것은 원이라고 부르지 않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수학적 조작 활동을 통해서 아이는 수학에 더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고력도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몇 가지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 조작 활동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혹시 피아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피아제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내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들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즉,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덧셈, 뺄셈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손발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원래 그러면서 논리적 사고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둑알을 가져다 주세요. 26 곱하기 5를 해결할 때 26 곱하기 5
연산에 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26개의 바둑알을 5개 놓아서 그걸 세범으로 해서 아이들은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누굴 닮아서 아직도 그러니? 라는 말씀 마시고 그러한 과정이 우리 아이의 사고력을 발달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둘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수학 못하는 아이 부모님은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라고 타박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학부모님 닮은 거 맞습니다. 지능과 성격은 유전적인 성향이 무척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아이가 잘할 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어서 아이는 본인이 잘하는 아이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감도 더 높아집니다. 수학을 정말 못했던 부모님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도 못했으니까 그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끈기 있게 해보고 그 과정을 넘겼더니 나중에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단다. 비록 부모님이 수포자라도 그렇게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는 안 듣는 것 같아도 모두 기억합니다. 교실에 와서 선생님 우리 엄마 수학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저도 잘할 거래요. 이런 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발 본인이 수포자였던 건 잊으시고 아이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주세요. 셋째, 틀려도 괜찮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우리 반 아이들 같은 경우 집에서 하는 문제를 틀리면 부모님께 많이 혼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틀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일부러 틀리는 적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소리 질러가면서 선생님 틀렸다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라고 말해줍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걸 항상 알려줍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해 주세요. 틀려도 제발 혼내키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넷째, 누군가를 가르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개념과 원리를 체득할 수 있고 자신감도 더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거 동생 좀 가르쳐 줄래? 엄마는 너무 오래전에 배운 거라서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다섯째, 부모님께 모르는 문제를 가져왔을 때 너가 아는 부분까지만 좀 설명해 줄래? 그러면 그 이후에 함께 고민해 보자꾸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르는 문제를 가져왔을 때 어디 보자 하면서 바로 답을 알려주시면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문제를 가져왔을 때 한번 어디까지 아는지 나한테 설명해 줄래?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보자 라는 식으로 하면 아이가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답을 찾을 수 있고 역시 개념과 원리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답니다. 어쩌면 불공평할 수도 있지만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아이의 미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거나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절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